오늘은 여러분들 교재 받으셨죠? 교재를 제가 이 책 한 권으로 시험을 합격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제가. 만들었는데,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29일 날 수정본이 나왔어요. 4월 29일 날. 제가 이전 4월 13일 날 나온 거 다 봐가지고, 수정이 이 교재에서 이제 한 10군데 정도 바꿀 때가 있어요. 10군데. 근데 그게 시험 보시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지장이 없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오늘 제가 종업표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하필이면 오늘 또 수정 대비표가 또 나온다네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보고 다시 정리해서 내일 드리고 혹시 못 받은 내일 이제 오전 수업만 합니다. 저녁반하고 합반에 오전 수업만 하는데 혹시 내일 못 오신다 그러면 자료실하고 강의 자료에다 올려드릴 테니까 첨부판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뭔 말씀? 그 중간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 1과목은 이론이 다 끝난 맨 뒤에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연습 문제가 있고요. 몇 페이지 보시면 되냐면 70한 4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73페이지인가요? 거기서부터 연습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과목은 계산 문제 빼고 이론 밑에가 연습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론 바로 밑에가 연습 문제들이 있어요. 꼼꼼하게 제가 하나도 안 빠뜨리고 만든다고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문제가 시험에 나올 일은 없어요. 시험에는 안 나와요. 근데 복습하시고 공부하시기 편하시라고. 그리고 이전에는 제가 답을 안 드렸어요. 답을 안 드렸는데 뭔 문제집을 만들면서 답을 안 주냐. 왜 그러냐면 답은 여러분 업무방법서 보시면 다 있거든요. 찾아보시면 다 있는데 공부하시라고 답을 안 드렸는데 하도 항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밑에다 답을 다 해드렸습니다. 그런다고 이제 공부하실 때 그 답을 갖다 보고 공부하시면 안 돼요. 업무방법 찾아보시고 고생하시면서 공부하셔야 그게 자기 것이 되는 거지 별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 보시면 이제 보험에 대해서 3월 달에 제가 요약집을 해갖고 프린터로 나간 거 있었잖아요. 거기에다 살을 갖다 좀 붙였습니다, 제가. 살을 붙여가지고 이제 필요한 내용까지 한번 읽어보시라고 해드렸으니까 이거는 지금 하시는 거 아니고 맨 마지막에 하고 나서 시간이 남았다 그때 할게요. 그때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공지해 드릴 건 뭐냐면 오늘 지금 수요일 수업이잖아요. 수요일 날은 1과목이 아마 6월 초 정도에 다 끝날 겁니다. 1과목 6월 첫째 주, 두 번째 주에 다 끝날 거예요. 그러면 남은 거 뭐하냐 이제 뒤 가축이 있죠. 가축은 제가 1권, 2권 한꺼번에 다 때려 모았습니다. 모아서 보시 좀 편하실 거예요. 보상하는 손에 보상하지 않는 손에 전부 다 제가 모아가지고 한 번에 보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그때 이제 가축을 할게요. 그때. 그러면 1권 할 때 수요일 날 1과목하고 가축.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은 2과목. 2과목은 보강에 한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계산 문제를 제가 많이 넣어놔가지고 이걸 다 푸시려면 계산 문제를 많이 하셔야 되니까. 이제 되셨습니다. 오늘 수업은 어디서부터 하시냐면 되냐면 16페이지 보상하는 손해부터 꼼꼼하게 한번 봐보시고 자, 보상하는 손해부터 보시면 일반적으로 보실 때 보상하는 손해는 이제 종합위험이기 때문에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입니다. 자연재해 종류는 태풍, 우박, 동상해, 호우, 강풍, 한해, 그 다음에 냉해, 조해, 설해, 폭염, 기타 자연재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거기 구별하셔야 될 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동상해하고 냉해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동상해하고 냉해. 동상해는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인해
농작물 등이 얼어서 발생하는 피해라고 되어 있죠. 얼어서 발생하는 피해고요. 보이시죠, 지금? 예, 냉해는 뭐예요, 냉해? 예, 찬 기온. 예, 농작물의 성장 기간 중 생물의, 작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찬 기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수의 새나 짐승이다. 화재는 화재로 인한 피해다. 그런데 여기서 복숭아 보이시나요? 복숭아? 네, 복숭아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병충해에 따라 미쳐져버려서 병충해, 특히 세균 구멍병, 세균 구멍병이다. 자, 그 다음에 복분자고 무화과는 수확전은 종합위험 방식이잖아요. 얘네들은. 그래서 수확전에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그 다음에 수확 이후는 뭐예요? 태풍, 강풍, 우박 있습니다. 태풍, 강풍, 우박. 자, 3번에 보시면 3번 했고요. 벼에 보시면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인데 거기다 병충해가 있는데 병충해는 뭐다? 특별약관이다. 아까 복숭아는 보통약관입니다. 병충해가. 여기에서 벼에서의 병충해는 특별약관이다. 그래서 거기 있는 흰줄벼도 먹게새 하시면 됩니다. 흰줄벼도 먹게새. 자, 5번에 제가 감자를 따로 뺀 이유는 뭐냐면 저기 있는 2번 복숭아 같이 해야 되는데 복숭아는 세균 구멍배는 딱 정해져 있죠. 하나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따로 뺐습니다. 구분해서. 감자 보시면 봄 감자, 가을 감자, 고랭지 감자.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저는 이제 입에 붙어버려 가지고 봄 감자, 가을 감자, 고랭지 감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봄재배, 가을재배, 고랭지재배라고 이제 입에 붙이시면 됩니다. 병충해가 있는데 얘는 보통약관이다. 보통약관이다. 그 다음에 6번의 고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병충해다. 병충해. 병충해도 보통약관이다. 자, 7번의 인삼하고 인삼 해가림 시설에 보시면 인삼은 지금 특별약관이죠. 죄송해요. 인삼은 지금 특정위험 보장이죠. 네, 특정위험 보장. 자, 태풍, 집중호우, 침수, 우박, 냉해, 폭염, 화재, 폭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태풍, 집중호우, 침수, 우박, 냉해, 폭염, 화재, 폭설. 이거는 좀 외워두세요. 이거는. 해가림시설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고요. 자, 8번에 원해시설 버섯에 보시면, 원해시설하고 시설 작물에 보시면 전부 다 자연재해, 조수해가 보통약관이고, 화재 대물 배상 책임은 특별약관입니다. 특별약관. 그 중에서 뭐 시설하고 버섯재배에서는 똑같이 나왔는데,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는 특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시설 재배 농작물 및 버섯의 경우 제가 진한 글씨로 해드렸죠. 그 부분을 보시면 얘를 괄호 1번, 2번, 3번이 3개가 있죠. 지금 얘를 다 쓰라고 시대 때 나왔어요. 저 기출문 보셨죠? 1번, 2번, 3번 직접적인 농업용 시설물이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자연재해, 조수해로서 작물 피해율이 몇 퍼센트 이상이요? 70% 이상이 발생해서 농업용 시설물 내 전체 작물 재배를 포기한 경우입니다. 포기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기상특보 관련 제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를 구분하실 때 첫 번째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실 때는 시설에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 경우 하고 두 번째 기상 특보가
발령된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 직접적인 피해는 없어요. 직접적인 피해는 없는데 작물 피해율이 몇 퍼센트 이상이에요? 70% 이상. 엔드입니다. 엔드. 둘이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네, 그리고 재배 포기입니다. 재배 포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두 개는 따로따로예요. 이 두 개는 따로따로예요. 자, 보세요. 기상특보가 발령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설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해버렸습니다. 보상될까 안 될까요? 됩니다. 돼요. 그 다음에 얘는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근데 기상특보 관련재해가 발생해가지고 시설 작물에 피해를 입었어요. 그럼 보상해요, 안 해요? 보상해요. 이 두 단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보상해 줍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설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했는데 작물 피해율이 50%예요. 보상해요, 안 해요? 해줘요. 왜? 얘 때문에. 얘 때문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적용될 게 얘입니다. 얘. 그래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작물 피해율이 몇 퍼센트 이상? 70% 이상인데 포기해야 보상해주지. 포기하지 않으면 보상 안 해줘요. 자, 이렇게도 한번 해볼게요. 시설에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데 작물 피해율이 50%예요. 근데 계약자가 나 정당 못 지켰다고 재배를 포기해버렸어요. 보상 들어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얘 때문에. 그에 관련된 문제가 여러분들 저기 뒤에 제가 해놨으니까 몇 페이지 보시면 되냐면 연습 문제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다가 84페이지 적어보세요. 84페이지. 84페이지 보시고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거기 제가 문제를 만들어 놨거든요. 한번 보상이 들어가는가 들어가지 않는가 판단 한번 다 보지 마시고요. 먼저 판단해 보시고 하시면 될 겁니다. 이제 영어는 다 쓰라고 나왔기 때문에 다시는 이제 쓰라고는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시게요. 자, 괄호 1번에 구조체, 피복제 등 농업용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괄호 2번에 농업용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자연재해로서 작물 피해율이 70% 이상 발생하여 농업용 시설물 내 전체 작물의 재배를 포기하는 경우 뭐만 해당된대요? 버섯은 해당 안 없다 그 말이겠죠? 지금 시설 작물에만 해당되니까 적지 마세요. 그 다음에 괄호 3번에 기상청에서 발령하고 있는 기상특보 발령 지역의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인해 작물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얘도 뭐만 해당된다고요? 시설 작물에만 해당된다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2번, 3번의 경우는 버섯은 해당이 없어요. 원칙적으로. 하지만 표고버섯 확장위험 담보특약에 가입한 경우는 1번, 2번, 3번이 다 해당됩니다. 뭐요? 표고버섯 확장위험 담보특약에 해당된 경우는 1, 2, 3이 다 해당됩니다. 이게 버섯은 몇 번만 해당된다고 원래? 1번만. 표고버섯 확장위험 담보특약에 가입한 경우는 1번, 2번, 3번 다 해당된다. 표고버섯만. 자, 9번에 이제 비가림 시설 보시면 포도대추 첨단이다 보시면 자연재 조수의 화재. 비가림 시설은 자연재 조수의 화재는 뭐다? 특약이다. 수익 감소 보장이다. 그러면 포도, 양파, 마늘, 고구마, 콩, 양배추는 자연재 조수의 화재인데 뭐가 있다? 가격 하락. 가격 하락 때문에 적어드린 겁니다. 가을 감자는 이제 뭐가 있어요? 병충해가 있기 때문에 따로 적어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적과전 종합위험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그런데 적과전 종합이 왜 적과전 종합으로 썼는지 잘 모르시죠? 왜 얘를 이 상품을 갖다가 적과전 종합으로 썼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이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적어드릴게요. 제일 먼저는요. 특정 위험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적과
전도 특정 이음이고요. 적과 후는 태집, 지화, 우, 가일에서 특정 이음이죠. 얘도 특정 이음. 이런 거였어. 이런 거. 보험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냐면 2월부터 11월까지였어요. 보험 기간이. 그런데 계약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한 11월 달부터 12월 달 겨울 날 때 나무가 죽어버리더라. 나무가 죽더라. 그래서 이것까지 같이 보상해주라 한 거예요, 지금. 얘만 해버리면 나무가 겨울에 죽는 경우가 없잖아요, 지금. 나무가 겨울에 죽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까지 같이 해달라 하면서 얘를 만든 겁니다. 종합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적과전에는 종합으로. 그다음에 적과 후에는 뭐예요? 특정 이용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까지 하면 얘가 12월부터 시작해갖고 11월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해보니까 보험료가 또 비싸더라. 그래서 얘를 바꿔버린 겁니다. 얘를 종합이면 적과전 종합으로 바꿔요. 적과전 종합. 합이엄 2로 바꾼 겁니다. 2. 얘가 1, 얘가 2였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아까 지금 말씀드린 나무 있죠. 나무만 보험기간은 11월부터 12월부터 시작한 거예요. 나머지는 과일은 똑같이 가고. 나무만. 여기서 10월부터 11월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서 얘는 사라졌어요. 이 상품이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얘를 뺀 겁니다. 지금 얘를. 아예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적과전 종합이라고 불러둔 겁니다. 그게 불과 4년에 발생한 일이거든요. 얘가. 저 공부할 때는 특정 위험하고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으로 그렇게 공부했고, 그 다음에는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1, 2 해 공부했고, 그게 한 2년 갔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바뀐 겁니다. 차라리 적과 후 특정 위험 방식으로 말하지. 그렇게 말하지 그랬냐.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적과전 종합이니까, 적과전에 보상하는 손해는 자연재, 조수의 화재다 하시면 되고요. 적과 이후에는 이제 태풍, 집중호, 지진, 화재, 우박, 가을 동상의 일소 피해인데 거기 제가 이게 박스로 처리해서 다 이제 그 내용을 적어드렸습니다. 이 읽으실 때는 숫자에다가 판단하셔야 돼요. 숫자. 자, 태풍, 강풍 가시면 기상청에서 태풍에 대한 기상특보를 발령한 때 발령 지역 바람과 비를 말한다. 자, 바람과 비 밑줄 한번 쳐보시고요. 최대 순간 풍속 14m/s 이상의 바람을 포함한다. 자, 14m/s 밑줄 한번 쳐보시고요. 14m/s 밑줄 한번 쳐보시고. 이때 강풍은 과수원에서 가장 가까운 세계 기상 관측소에 나타난 특정 자료 중 가장 어떤 거? 큰 수치의 자료를 판정한다. 여기가 지금 여기가 운암동이잖아요. 지금 운암동. 기상청의 이제 기상 관측 장비가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가장 가까운 거부터 제가 1번, 2번, 3번 해드릴게요.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입니다. 1번에서는 바람이 불었대요. 12m/s가 됐고요. 여기는 11m/s가 됐고, 여기는 15m/s의 바람이 불었어요. 그럼 이 강풍 인정할까 안 할까요? 인정해줘. 왜 그래요? 가장 큰 수치, 가장 가까운 데부터 3개. 하나, 둘, 3개만 판단하면 되죠. 그 중에서 가장 큰 것만 판단하면 되니까. 강풍 인정해주고요. 근데 여기서 얘가 13m/s가 됐고 네 번째 여기가 15m/s다. 그럼 인정해줘 안 해줘요? 예, 안 해줍니다. 얘는 강풍이 아니에요. 얘는 몇 개만? 3개만 한다. 3개만. 시험에 혹시 나오면 이게 뭘까 하고 이해되셨죠? 예, 바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지진 보시면 우박은 이제 얼음 알갱이, 얼음 덩어리 뭐 이런 말이고요. 지진 보시면 두 번째 줄 규모가 몇 점 몇이에요? 5.0.
그 다음에 화재는 화재다. 그 다음에 집중호우 보시면 기상청에서 호우에 대한 기상특보를 발령한 때 발령 지역의 비 또는 과수원에서 가장 가까운 몇 개소예요? 3개소. 기상 관측 장비로 측정한 12시간 누적 강수량이 80mm 이상인 강우 상태입니다. 자, 몇 시간이요? 12시간입니다. 근데 인삼에서의 집중호우는 몇 시간이에요? 24시간이죠. 24시간. 그러니까 문제를 보실 때 집중호우가 나왔어요. 집중호우가. 호우가 나왔는데 얘를 인삼인지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인지 구분하시고 만약에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이다. 그러면 거기서 가장 가까운 몇 개소? 3개소. 1번, 2번, 3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시간이요? 12시간 누적 강수량. 12시간. 여기가 60mm 나왔다. 여기가 90mm 나왔다. 여기가 50mm 나왔다. 이래도 집중호우 인정하죠? 뭐 때문에? 얘 때문에. 얘 때문에. 근데 여기가 뭐 70mm가 나왔다. 근데 저기 네 번째를 보니까 얘가 90mm 나왔다. 이거 집중호우 인정해줘 안 해줘요? 안 돼줍니다. 보상하는 손해가 아니에요. 집중호우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일소 피해가 있습니다. 일소 피해. 여기서 조심하실 거는 폭염으로 인해 보험의 목적의 일소가 발생하여 생긴 피해를 말하며 일소 가실이 태양광에 노출되어 과피 또는 과육이 괴사되어 검게 그을리는 현상이다. 얘는 4회 때 이거는 다 쓰라고 하면 나왔죠. 근데 이제 바뀐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폭염은 대한민국 기상청에서 폭염특보를 발령한 때 과수원에서 가장 가까운 3개소의 기상관측 장비로 측정한 가장 가까운 3개소 기상관측 장비로 측정한 낮 최고 기온이 연속 며칠 이상이에요? 2일 이상, 몇 도 이상? 33도 이상입니다. 관측된 경우를 말한다. 얘도 보면 10일, 11일, 12일, 13일 이렇게 쓰면 1번, 2번, 3번 기상 관측 장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거기에서 이 기상 측정한 낮 최고 기온이 어제 연속 2일 이상 33도 이상으로 관측된 경우랑 있죠? 하나만 해당하는 상황에서 하나만. 셋 중에 몇 개예요? 하나만. 그래서 여기가 32도다, 33도다, 34도다, 31도다. 그럼 1번만 경우 보면 33도 이상이 지금 연속 이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다 그 말이. 그런데 35도다, 32도다, 36도다, 31도다. 얘는요. 안 되죠. 연속 2일 이상 가야 되는. 있었어요, 여기까지? 이런 경우를 1번, 2번, 3번 중에서 셋 중에서 하나만 딱 걸리면 된다 그 말. 하나만 걸리면. 그래서 이 일 갖다가 이제 보상하는 손해냐, 보상하지 않는 손해냐. 얘가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2에서 보상하는 손해냐, 보상하지 않는 손해. 아까 태풍, 그 다음에 강풍 있었죠, 강풍, 그 다음에 집중호우, 그 다음에 일소. 이 3개 가지고 이렇게 장난칠 수 있으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을동상해를 보시면 가을동상해.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인하여 과실 또는 잎이 얼어서 생긴 피해다. 한번 이거 밑줄 한번 쳐보세요. 다 전부 다.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인하여 과실 또는 잎이 얼어서 생기는 피해를 말하며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결빙 증상이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경우에 피해를 인정한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가을동상의 정의를 적어라. 그럼 어떻게 적으셔야 돼요?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과실 또는 잎이 얼어서 생긴 피해까지 적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가을동상의 피해 인정 조건이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결빙 증상이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경우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더 덧붙여서 진짜 쓰시려면 이 피해의 경우는 뭐와 뭐예요? 단감, 떫은감 품목에만 하나여 적용되는 거죠. 근데 몇 월 며칠까지?
10월 30일까지. EPA 몇 퍼센트 이상이에요? 50% 이상. 자, 이제 오른쪽에 이제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보시면, 보상하지 않는 손해. 가을 동상이에요. 예. 보험기간. 예. 얘는 이 피해에 대해, 이 피해만 인정해 주는 거고요. 그거는 아예 이제, 네. 네. 11월 15일인데, 가을 동상이 15월 15일, 그거는 과일. 얘는 이 피해만 인정해 주는 거. 이 피해만, 이 보험기가 아니에요, 얘는. 보험기가 아니라 피해를 인정해 주는 기간이에요. 얘는. 이 피해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거고, 보험기간, 과일에 대한 보험기간은 11월 15일까지예요. 그렇게 보셔야지. 얘는 아예 다른 애예요, 얘는. 자, 그 다음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시면, 적과전 종합위험을 보시면 적과 종료 이전의 것이 있고 적과 종료 이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적과 종료 이전 거 한번 봐보실게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다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제초 작업, 시비 관리 등 통상적인 영농 활동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그 다음에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병해충으로 발생한 손해. 그 다음에 보장하지 아니하는 재해로 제방댐 등이 붕괴되어 발생한 손해. 자, 여기까지 읽었는데, 자, 보시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손해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지금? 계약자가 잘못한 거죠. 두 번째, 제초 작업, 시비 관리 등 통상적인 영농 활동 안 한 것도 계약자 잘못이고. 그 다음에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병해충은 원칙적으로 보장 안 해준다겠죠. 그 다음에 보장하지 아니하는 재해로 제방댐 등이 붕괴되어 발생한 손해다. 이거는 그 농어촌 공사 댐 관리하시는 직원분이 잘못해가지고 터져버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우스 부대 시설의 노후 및 하자로 인한 손해다. 원은 고쳐야 되겠죠, 그러면. 안 했다. 그 다음에 계약 체결 시점이 됩니다. 기상특보 관련지에는 원래는 뭐다? 보상을 해주는 건데 계약 체결 시점이 아직 사인해서 잉크도 안 말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이 있죠. 요거 밑줄 쳐놓으시고 요거는 암기를 좀 해두세요.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제가 좀 유치하게 앞 글자 땄는데 한번 적어드릴까요? 차라리 적어주실래요? 홍수, 대설, 태풍, 강풍, 풍랑, 호우, 해일. 대설 등이니까 더 많겠죠.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A시로 들어든 거는 몇 개? 7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올 게 이제 보장하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동록 등 간접 손해다 돼 있죠. 동록은 뭐다? 과일에 발생하는 검은 반전병이다. 여러분들이 그 선물 상자 있잖아요. 과일 선물 상자에는 얘가 전혀 없습니다. 이 동록이 없고요. 어디 있냐면 저기 양동시장이나 말바우 시장 가면 할머니들이 앉아서 파시잖아요. 그런 과일에는 얘네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동록이 문제가 아니라 뒤에 맨 마지막 어떤 거예요? 간접 손해. 간접 손해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보장하는 재든 보장하지 않는 재든 맨 마지막에 뭐 간접 손해 나왔다 그러면 보상하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제1로 발생한 손해로 되어 있는데, 그때 보상하는 손해를 밑줄 한번 쳐보세요. 그게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말합니다.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말하는 거고요. 적과 종료 이전이니까. 그 다음에 식물방역법, 제36조 방제명령 등에 의거 금지 병해 중인 과수 화상병 발생에 의한 폐원으로 인한 손해 및 정부 공공기관의 매립으로 발생한 손해다. 얘는 가축에서 살처분이 도태공과 똑같이 이제 보상 받습니다. 정부에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시면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이 등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다. 자, 그 다음에 적과 종료 이유 보시면 그 보상하지 않는 손해 있죠? 얘는 외우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만 외우시면 돼요. 나머지는 이런 경우는 보상하지 않겠다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적과 종료 이유니까 과일이 무럭무럭 커가지고 수확기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뭐가 있어, 지금? 수확기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확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가 있습니다. 수확기. 그 다음 쭉 내려오시면 혹시 최대 순간풍속 14m/s 미만의 바람 보이시나요? 예, 그거 밑줄 한번 쳐보시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오시면 저장한 과실에서 나타난 손해 보이시죠? 예, 그거 체크 한번 해보시고 저장성 약화, 과실 경도 약화 등 육안으로 판별되지 않는 손해 그것도 밑줄 한번 쳐보시고요. 그래서 저장한 과실에 나타난 손해가 저장 1, 그 다음에 저장성 약화, 과실 경도 약화 등 육안으로 판별되지 않는 손해는 저장 2. 푸석푸석한 사과 있죠? 그거 말한 겁니다, 지금. 저장 3번도 있습니다. 저장하고 저장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라고 저기 뒤에 밧장물 가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농업인의 부적절한 입소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다라고 되어 있죠. 예, 적엽이라며 적엽. 이파리를 따는 건데 너무나 과도하게 해서 발생한 손해. 적엽. 그 다음에 병으로 인해 낙엽이 발생하여 태양광에 과시 노출됨으로 발생한 손해다. 얘도 이제 이 병을 보고 이제 잎이 떨어지는 병이 있는데 그 병을 막기 위해서 방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안 한 겁니다. 통상적인 영농활동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농업인의 부적절한 입소지다. 병으로 인해 낙엽이 발생했다. 얘는 전부 다 일소에 관한 겁니다. 일소에 보상하지 않는 겁니다. 일소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다라고 적어놓으세요. 그냥 거기다가 두 개에다가. 농업인의 입소지, 병으로 인해 낙엽이 발생했다. 그건 뭐예요? 일소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입니다.